안녕하세요. 빨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 핫한 증시가 돼서 그래도 지난주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난 금요일 급등, 오늘도 나름 급등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물론 지난주 이어온 이 급락세에 비해서는 이제 뭐 시동 거는 정도 선이라서 뭐 성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흐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대부분의 업종 테마들이 대부분 다 올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도 한숨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면서 거래소 1.5%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2%가 넘는 상승세였죠. 윗골을 좀 달았는데 여기서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윗꼬리를 차라리 단 모습, 요거는 단기 매물 소화를 한번 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요, 상대적으로 좀 더 2.7%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낙폭도 더 컸었죠. 그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동반된 흐름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이러한 흐름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보시죠. 주변 증시, 중국 증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뭐 일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풀어진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장중에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강화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미국이라든가 기타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이 아니라 경기 부양책을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그 연장선상으로 다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홍콩 항생지수 전 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지금 와중에 있는데요. 2% 넘는 상승세, 대만 지수 1.6% 상승, 동반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환율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목요일 급락을 했었을 때 환율이 꼭지를 쳤습니다. 이게 역외 환율 현재예요. 역외 꼭지를 쳤어요. 급락. 그 이후 환율이 떨어지니까 지난 금요일 급등을 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역으로 해석해도 충분하겠죠. 즉 앞으로도요. 뭐 시시각각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환율 움직임과 증시의 색깔이 반대, 즉 음봉으로 떨어지면 환율이 주시장은 양봉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양봉으로 뻗으면 환율은 음봉으로 떨어진다. 이 반대로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시면은 좀 더 편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직까지 좀 더 갈 여유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외국인이 선물 종가상으로 보시면은 선물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매수했었던 것을 일부 매도하고 옵션도 일부 매수했었던 거 콜옵션 매도 일부죠. 아주 일부. 그리고 풋옵션도요. 지난주에 매도했었던 거를 일부 매수 기관도 즉 뭐 이익 실현 관점으로 일부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수급으로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순환매 지난주 저점 찍은 이후에 순환매가 제대로 돌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표주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0.68% 상승하면서 미진하죠? 예, 미진합니다. 뭐 1%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지수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보시죠. 1.5%
상승, 삼성전자는 0.68% 상승, 1%나 더 거래소가 올라갔죠. 코스피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삼성전자 못 올라가니까 못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3.7% 상승, 그리고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 1.7% 시가총액 2위죠. 지수만큼 올라갔고, 삼성전자는 지수만큼 못 올라갔고, SK하이닉스는 지수 상승폭의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죠. 즉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니까가 아니고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완급 조절, 지수 완급 조절을 하면서 다른 종목군들 그 이하단에서 오히려 수익 흐름이 더 세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간 흐름이라면 다른 종목군들은 더 많이 올라갔었겠죠.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반도체 쪽에서 뭐 전반적으로 오름폭 뭐 나름 양호했습니다만,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네페스, 이들 종목은 비메모리 쪽, 비메모리 반도체 테마죠. 이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장중에도 훨씬 더 강했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여기에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완전히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집행되고 있고 투자도 더 진행되고 있는데, 비메모리 쪽 분야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 기관의 레포트도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뭐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도 비메모리 쪽 두산 테스나가 가장 강했어요. 예, 8% 상승하면서. 그런데 지난 금요일은 뭐 그냥 쏘쏘했었죠. 오늘 더 많이 올라가면서 흐름 좋았고요. 한미 반도체 8% 같은 맥락의 상승세 올라갔고요. 그리고 네페스 4.8%, 하나마이크론 3.7%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반도체 쪽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메모리 쪽 조금 더 성장성 점수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오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잠깐 보시면은요, 크게 보면은 박스권 안에 있었어요.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삼성전자를 보면은요, 밑으로 완전히 빠졌었죠. 얘만 밑으로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예, 저점을 살짝 깬 정도죠. 살짝 깬 정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안 깼어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좀 약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여러모로 지금 시달리고 있었구나. 하지만 크게 보면 삼성전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최소한 6만 5천 원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1% 갈 때 다른 종목이 2%, 4% 이렇게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는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6% 수준의 상승을 합니다. 이거 왜 그랬느냐? 미국 쪽에서 언론 그리고 조사 기관에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 테슬라를 누를 수도 있다, 뭐 정도의 아주 강한 뉘앙스의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성장성을 상당히 좋게 보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오늘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대차 5.78% 상승을 했고요. 기아 4.3% 상승을 했어요. 오늘의 현대차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3% 상승.
3% 상승했는데 위치도 조금 더 아래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 전반적으로 자동차는요, 제가 보기에 다른 업종보다는 자동차 쪽은 여전히 싼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외국인도 기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동차 쪽은 이 네 종목, 그 이외에 부품주도 많이 있죠. 만도도 있고요. 만도. 이들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하니까요. 저점 매수 구간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 가운데 원전 관련주에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인데요. 지금 원전 관련해 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죠. 그런데 시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진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정부 고위급이 유럽을 건너가서 수주전에 지금 돌입했다라는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뒤 이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G7 참석으로 유럽으로 가죠. 거기에서 소위 원전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런 이슈가 오늘 그리고 어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원전 수주 외교 기대감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단박에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그리고 급락했었죠. 한전기술 바로 제자리 되찾았습니다. 오늘 12% 상승하면서 바로 급락. 요거 왜 그랬죠? 한전에서 보유 지분을 팔 수도 있다.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루머가 나들어서 급락을 했었는데 바로 제자리 찼습니다. 뭐 물론 이때 시장도 별로 안 좋아서 같은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루머는 루머고요. 하지만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고요. 원전 관련주 그 이외에 중소형주들도 많이 있죠. 그들 종목군까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만한 요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난주까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반등 이후에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쉴 수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쉴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기준으로요. 5일선이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내일부터. 그러면서 일단 바닥을 찍었고요. 이제는 돌려 세우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매, 즉 저점 매수 구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우리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죠. 이제 단기 공격 시점이 시작된다. 반대 매물은 이제 매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회원 문자까지 공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문자 내용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하고 싶네요. 이제는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조금 더 최소한의 V자 반등이라 그랬죠. 최소한의 반등세를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